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 전문 변호사 정영욱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경영자들이 배우자한테 위자료로 얼마를 줬다. 예를 들면 100억, 1000억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의 체계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자료의 액수를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자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멀쩡한 혼인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유책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그 결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혼까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를 얼마나 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되게 적게 인정이 됩니다. 보통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들을 보면 부정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좀 심하다고 했을 때 위자료는 반드시 인정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폭행이 심할 때 이때도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폭행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직접적인 상해나 폭력을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심한 폭언을 당했다던가 아니면은 또 배우자가 주식이나 또는 과다한 채무를 마음대로 이렇게 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부부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위자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인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 잘못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 소송까지 문제가 되면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 것들,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한번 보고 판단을 해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그리고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결정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A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이 정도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 차액을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잘못을 했다. 이때에는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좀 비슷하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쌍방의 위자료 책임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은 위자료 하나만 가지고 이혼 소송을 결심하기에는 너무 그 정도가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자료 책임이 적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할 때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혼인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없냐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혼에 대한 효과로서 나중에 발생하는 그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는 협의이혼 때도 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이혼을 정리할 것인지 마음대로 협의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합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남편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지만 위자료 없이 그렇게 이혼을 하겠다. 그렇게 이혼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혼 때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합의하셨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잘 작성을 하시고 그대로 남편이 이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담보라든가 아니면 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이행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만약에 이혼을 하는 그 원인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했다. 이런 경우일 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 나중에 상간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어느 한 일방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함께 둘이서 동시에 나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용어라고 하면 공동 불법 행위의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그런 법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방이 전체 피해 금액 중에 일부를 지급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녀라고 하죠. 상간녀로부터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했을 때 그 3천만 원 안에 상간녀에 대한 금액이 포함이 되어서 비록 상간소송을 했을 때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승소를 통해서 판결로 집행할 때에는 상대방이 남편이 위자료를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간녀로부터 승소 판결은 있지만 그만큼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자료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의 위자료 따로따로 해서 받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이나 아니면 협의혼이나 해서 위자료를 받을 때에는 상간녀로부터 그만큼에 대한 위자료는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하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봤을 때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재산 분할로 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으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 또한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내가 나중에 상간녀에 대해서는 상간소송을 할 것이다. 또는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또는 상간소송을 할지도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남편과 협의혼을 할 때는 꼭 위자료라는 명목을 제외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의 소송 전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